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9일입니다. 예, 오늘 수요일이죠. 예, 오늘은 생각보다 좀 그렇게 장이 좀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죠. 어제 미국 장이 급등을 했지만 우리나라 장은 이제 좀 급등을 하다가 이제 좀 흐지부지하게 끝났는데 역시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황은 여기서 지금 크게 할 얘기가 없고요. 좀 급락을 한다던가 급등을 하면 그럴 때 한번 얘기하겠고 어쨌든 한 2000, 대충 보니까 코스피 기준 한 2300에서 2300 잘 가면 2350까지 고점은 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세장의 고점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올렸다 뺐다 하면서 횡보를 할 확률이 높죠. 약간씩 우상향하면서. 자,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월 말부터 또 미리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까지 괜찮겠죠. 자, 그럼 이제 기사 보면서 그 대신 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범 롯데가 푸르밀 매각무산에 결국 사업 종료, 전 직원을 정리해고랬죠. 그래서 한 달 후인가 바로 다 정리해고죠. 잘리는 거죠. 600 몇 명이라고 대충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전문 경영인 체계가 아니라 이 신준호 회장의 회장이 신준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신격호 회장 창업주의 넷째 동생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족볼 경영이죠. 족볼 경영. 그래서 17일 전사베이를 통해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푸르밀이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가 몇 개 있지만 사실은 푸르밀 자체가 경쟁력은 없죠. 그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매각이 안 됐다는 건 결국 지속 가능성이 해봤자 계속 적자라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한 얘기죠. 예, 그 롯데 그룹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내수가 점점 죽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푸르밀 사태가 있지만 조만간 이제 우리들 주위에 이제 다니는 직장들에서 어차피 정리해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에는 침체죠. 디플레이션, 침체가 오는데 이 침체가 오면 어차피 지금 뭐 대출금을 내든 뭔 내든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침체가 되면 결국 먹는 거 위주도 줄이지만 맨 처음에 줄이는 게 무슨 커피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만들어진 거는 그래도 글로벌 팬데믹 전까지 엄청난 생산력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산력이 과잉 생산이 되는 거죠. 지금도 창고에 그 물건들이 많이 쌓이죠. 예, 과잉 생산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비력이 떨어지는데 이 생산력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이 생산력을 풀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무기를 생산해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정말 마지막 카드인 거고, 그래서 이 침체가 오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당연히 이만큼의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데 소비력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지갑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향후 경기가 한 3, 4년 후쯤에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3, 4년이 지나진 다음에는 뭐와 경쟁해야 되죠? 자동화와 또 로봇과 이래서 간단한 그러한 물류라든가 서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배나 이런 쪽에 과감하게 특히 물류 같은 경우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기계, 로봇과의 그런 뭔가 자리 싸움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겠죠. 사회생활을 한다면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평소에 좀 뭔가 배짱이보다는 개미와 같이 개미와 계속 이렇게 뭔가 모아두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절약하고 지금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그런 거를 줄이는 게 힘들어요. 저 역시도 지금 가계부를 쓴 지 한 6개월째 됐거든요. 제가 좀 작년에 좀 주식이 잘 될 때 좀 저도 많이 돈을 좀 예쁘게 좀 썼어요, 사실.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말일쯤 그 연말쯤 되면서 조금 사실은 좀 몇 종목에서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봄부터 가계부도 쓰고 굉장히 좀 소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황이 다가오는데 현금이 좀 있어야 되니까 현금이 중요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르멜 사태를 볼 수 있듯이 우리 생활이 지금 이렇게 쪼여온다는 거죠. 그럼 기사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그러면서 뭐죠? 인플레가 안 잡히죠, 인플레가. 예, 3분기 생필품 가격 평균 9.5% 올라, 밀가루는 43%. 올랐던 데에서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43%가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붕어빵을 안 팔 거라고 그러죠. 밀가루가 너무 오르고, 식용유가 오르고, 팥값도 오르고, 이제 붕어빵 같은 것도 못 사 먹게 되는 거예요. 타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붕어빵 하나를 1,000원에 사 먹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소비력의 급격한 이런 감소가 오는 거죠. 인플레까지 플러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침체에다가 물건값은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지옥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충 뭐 몇 가지 나와 있죠. 제일 많이 오른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는 아마 이전에 아마 20%하고 8%인가 올려서 또 거기다가 43%가 오른 거기 때문에 컴덤 점프를 한 거예요. 컴덤 점프. 네, 식용유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올랐죠. 32.8%, 설탕 같은 경우 20.9%, 콜라 같은 경우 14.6%, 어묵 같은 경우 14.6%가 올랐습니다.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에다가 반대로 자산 가격이라도 오르면 대출이라도 빼서 뭐 쓰겠는데 자산도 쪼그라들게 생겼죠. 지금 자산 가격은 뭐 나중에 부동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심각하게 돌아가죠.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떨어진 가격의 최소 40%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차별화가 있겠지만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는 40%더 떨어지죠. 최소한 70%에서 60%. 예,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2년 후에 사셔야 돼요. 2년 후에 2차 경매까지. 예, 지금 1차 경매 대란도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또 기사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동안 밑에서 숨어있던 악재들이 계속 아지랭이처럼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주가가 만약에 환율이 급등해서 주가가 만약에 2천이 깨지면서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 밑에 있던 게 쓰나미로 올라옵니다. 지금 이거는 시발이에요. 그러니까 시발점, 도화선. 그러니까 시초밖에 안 돼, 시초. 거의 빙산의 일각들만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숨은 구실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멘탈이 나가겠죠. 네, 멘탈이 나갑니다. 자, 증권사 10곳, 운영사 1곳 부도난 레고랜드 ABCP 보유, CP인데 ABCP라는 요게 이제 뭐 CP죠. 기업어음이죠, CP는. 그래서 기업어음, 뭐 채권, 뭐 이런 거겠죠. 증권업계 총 2,500억, ABC 보유, 신한투자증권 550억으로 가장 많아. 이거를 보증해 준 데가 어디죠? 예, 강원도죠, 강원도. 강원도의 공사죠. 무슨 공사인데. 하여튼, 강원도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서, 강원도 공사에서, 이거를 부도 처리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파산 처리를 했죠, 파산. 그래서 이걸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라는 시에서 보증을 한 그런 CP가 한마디로 부도가 난 거죠. 부도.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예? 서울시에서 안 나온 거지만 강원도도 그렇게 뭐 적은 돈가요? 강원도에서 그거를 그거 나중에 해결을 못 해준 건데 지금 이게 강원도에 돈이 그만큼 없다는 건지 하여튼 참 심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저 웬만한 시나 뭐 이런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 국채 같은 경우도 조금 뭐랄까 지금 뭐 일례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한번 국채가 엄청 매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폭락이 나왔었죠. 그것처럼 이제 국가에 대한 신용이 한번 떨어져 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그런 채권 가격 하락, 채권 가격이 하락되면 그거는 이제 이 증권과는 또 다른 그런 큰 뭔가 엄청난
증권사별로 이렇게 다 물려있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PF 대출부터 해가지고 지금 증권사 한 군데 부도설도 떠들고 있죠. 예, 근데 요번에 만약에 주가가 정말 뭐 2천이 깨져서 대충 뭐 저는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많이 빠진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증권사들이 버틸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생 상품부터 지금 또 뭐 하여튼 뭐 부동산 PF 대출 그 보증해 준 거 수수료 먹으려고 그런 거부터 해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썼어요. 어쨌든 공사지만 강원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최근 GJC가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 의무를 이행한다는 대신 그냥 법원에 가서 GJC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해버려서, 예? 그래갖고 강원도는 GJC의 최대 주주로 44%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강원도가 보증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부도낸 거예요, 부도. 예. 그래서 2천억이 지금 떴어요, 2천억이. 이런 게 이제 뭐 지방은행부터 해서 뭐 증권사부터 해서 이제 뭐 파파파파 뭐 대충 이제 아지랭이 연기만 나오는 거예요, 연기. 지금 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어쨌든 지금은 이런 부실들이 드러나는 시기, 뭔가 주가 하락과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그 호재에 의해서 눌러져 있던 악재들이 다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 호재가 뭐가 나와도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혹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약 금리를 뭐 4%나 5%대에서 한번 인하한다. 그러면 주가가 대로 오를까요? 대로 더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침체를 반영하면서 뭔가 더 그걸 안 좋은 사이클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는 이제 뭔가 그 다리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은 시기가 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5%대까지는 올리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건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방송을 하면서 뭐 저는 경제 방송을 하면서 증권 방송도 한다고 계속 마인드를 가지려고 저도 공부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학고죠, 학고. 되게 하급 방송인데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향을 아는 대신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그냥 한번 오랜만에 가보죠. 심심한데. 국민주죠, 국민주. 웬만한 사람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고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뭐 9만 원대도 있고 하여튼 7만 원대도 있고 거의 7만 원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존니 분인가요? 그분이 한때 이런 뭐 주식들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안 하던 사람도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또 뭐죠? SK하이닉스 이런 거 다 이렇게 조금씩 사놨어요. 없는 돈에. 자, 그럼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골든크로스는 낮죠. 괜찮죠. 어쨌든 전형적인 약세장을 삼성전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봉을 좀 보면 더 추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이런 추세들을 요번에 과연 이제 저점은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 강하게 내려 꽂는 21선 있죠. 이 21선을 찍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못 찍고 있죠. 예, 그 다음에 21선 찍고 61선까지 갈지. 근데 61선까지는 요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21선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모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주봉상 이 20주선, 20주선을 찍으면 그 다음에 조금씩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됩니다. 추세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어쨌든 삼성전자를 봐도 이런 바닥 부분에서 뭐 큰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이걸 돌리는 분위기는 없어요. 사실 이런 주식이 돌린다는 건 적어도 이렇게 쌍바닥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봉상이라도 최소한 여기에서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뭐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 다음에 뭔가 좀 상승을 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하락 패턴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삼성전자였고요. 그럼 현대차 한번 볼게요. 네, 현대차도 보죠. 뭐 이런 주식은 또 뭐 수급까지도 봐야 되는데 뭐 수급까지는 뭐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는 좀 계속 이렇게 일봉상에 봤을 때는 뭐, 계속 이렇게 뭔가 일정의 박스권에서 돌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깨졌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역배열로 바뀌려고 그러는 주식인데, 지금 일봉상에는 이 내려오는 21선을 맞은 다음에, 이거를 좀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뭐 한 2, 3일 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추세는 삼성전자가 더 안 좋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일봉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보단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주봉까지 보면서 어떤 좀 추세를 좀 더 보죠. 네, 주봉을 보시면은, 그렇죠. 주봉, 한번 월봉까지 볼까요? 예, 조금 더 길게 볼게요. 그렇죠. 지금 뭐야,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그리고 차트가 좋죠. 이제 저점을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120월선에서 뭔가 그래도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월봉상에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떨어진 거를 봐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덜하다, 현대차가 이제 사실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뭐 좀 횡보하다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좀 해서 이평선을 펴주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차트예요. 월봉상.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지금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온다고 그래도 거의 한 1년 정도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큰 재미없는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환율이 만약에 정말 11월부터 급등해서 연말 12월 말쯤 될 때 뭐 정말 급등을 많이 한다면 이런 차트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더 확인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밴더에서 다 물리는 거죠. 거의 뭐 엄청나게 물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빠질 때는 되게 이 구간이 좀 길게 빠져요. 길게. 뭐 이렇게 다시 갔다 오고 좀 올려다 또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월봉상. 그래서 빠지면 사실은 이 매물대 이게 나중에 엄청난 매물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폭락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 121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지지해야 돼요. 이거 지지. 또 이거 지지해서 이거 살짝 깨지면 사람들이 이것까지 지지하겠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환율이 그렇게 되고 그런다면 이거를 못 지키겠죠. 이걸 못 지킬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현대차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뭐 거대하고 뭔가 엄격한 뭔가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잔머리 굴려서 뭐 여러 가지 뭐 CP를 발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뭘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추세나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없고요. 대형주들은 그 대신 방향성이 일관적이잖아요. 하락하면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면 계속 상승하고 그렇죠? 누군가 특별하게 매수를 해주거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잡주들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적은 물량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잡지보다는 시황을 보기가 훨씬 편해요. 그냥 보면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텍을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퍼스텍이 시간에서 아까 보니까 계속 수급이 몰리던 시간에 어쨌든 상한가로 끝났어요. 물론 뭐 엄청난 그런 매수량이 붙은 건 아닌데 어쨌든 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상승해서 뭐 15%든 뭐 그렇게 상승해서 시작하겠죠. 그럼 내일 또 뭔가 시세를 주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재료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엄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퍼스텍이 내일 좋을 것 같아요. 퍼스텍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뭔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좀 상승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여기 지금 21선에 걸려 있었죠? 21선에 걸려 있었는데 뭐 한 이런 거 찍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찍고서 찍거나 빠질 수가 있겠죠. 찍고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뭐 이런 거 살짝 이렇게 위로 뚫었다가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매도를 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매도 치고 다시 사고 싶으면 이제 뭐 이런 데서 사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테크닉이 필요하죠. 테크닉. 내일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산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털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은 주식들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이렇게 막 연속해서 막 가고
생각보다 연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퍼스텍 내일 좀 시세를 줄 것 같아요. 퍼스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스를 보죠. 이미지스를 보신다면 이미지스 같은 경우 그냥 조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이 매물대가 있어서 어제 제가 사실은 유료 회원들한테 방송을 했는데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슈팅이 나와서 뭐 한 20% 정도 뭐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이 매물대를 그냥 통과하는 것 같지만 여기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갭.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뭐 오르는 척 했다가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소화를 시키려면 여길 거래량으로 계속 뚫었다 뺐다 좀 해줘야 돼요.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은 안 돼요. 한 2, 3일 정도.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침에 털려고 그랬어요. 사실. 왜냐면 털면은 여기까지 빠질 테니까. 그 윗꼬리 나겠죠. 윗꼬리가 아니라 그냥 길게 밀리겠죠. 쭉 음봉으로. 그걸 예상했는데, 제가 예상한 거랑 달랐어요. 그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인가, 6% 정도밖에 상승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쭉 밀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시그널이 사실은, 요 도지 시그널이, 뭔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에요. 의미 있는 시그널입니다. 그죠? 방향성을 상방으로 정했죠. 그러고 나서 이거 나왔죠? 그 지금 오일선이 여기 와 있죠. 오일선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은 뭐 대충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꺾여서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럼 내일 정도? 내일 찍든 언제 찍은 다음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찍은 다음에 뭐 하루 쉬었다가 찍었다가 다시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스 같은 경우 가는 게 100%인데 사실은 이 회사가 좀 골 때려요. 공시를 내서 지금 계약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업체로 진출하는. 근데 그걸 어떻게 찌다시로 먼저 내보내는지 나는 참 희한한 회사네. 그럼 공시를 오늘이라도 빨리 해야죠. 빨리를 이번 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보에서. 정보 싸움을 하죠. 정보가 세긴 셌어요. 셌는데, 여기 이제 정보가 나왔죠, 이거. 요렇게 보시면은, 계약이 있대잖아요, 지금. 네? 계약이 있대잖아요. 해외 토보 전기 자동차 업체, 자동차 반도체 양산 공급 소식. 그래갖고 공급을 해서 체결도 했고, 또, 이 우리나라 업체하고도 지금 이제, 공급 협약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공시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어차피 사업 다급화를 해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양산 공급하는 해외 반도체 업체와 부품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한 거에 대한 공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차량용 반도체 전문적으로 양산 공급하고 있는 해외 반도체 업체와 부품 공급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냥 기사로 나와버리고 끝나네요. 그죠? 그럼 이 후속 공시나 뭐가 나와야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는 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뭔가 계약 공시라든가 납품 공시나 이런 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매물벽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시를 할 거면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됩니다. 뭐 너무 이건 좀 말도 안 돼요. 이런 찌다시로 그냥 처리한다는 건 좀 웃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미지스는 여기에 해당되는 뭐 나쁜 소식이나 뭔가 그런 공시가 나와준다면 아마 그래도 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거를 3,000원 밑에서 뭐 조금이라도 판다는 거는 뭐 딴 거 사고 싶어서 팔려고 그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원, 2,000 저도 물론 플러스가 지금은 이제 아직도 조금 플러스인데 물타기에서 플러스인데 뭐 이 가격에 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이미지스였습니다. 미래아이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래아이엔지 같은 경우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오늘 급등을 할 것 같더라고요. 미래아이엔지도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갭 출발하고 쭉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결국 매물대가 여기가 되게 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를 이렇게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장기 이평선을 뚫었죠.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타점이 여기 모였어요. 그죠? 이평선들이 모였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여기서 꽈져요. 이제 꽈진다고. 그랬다가 이제 쭉 올리면서 정배열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차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한번 급등이 또 나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줄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올리다가 또 푹 누르고 또 이래줘야 돼요. 이평선을
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이렇게 푹 눌렀다가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좀 지저분해요. 차라리 이런 대체로 올릴 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올려주고 쭉 내렸다가 또 여기서 좀 꽈다가 그냥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약간 좀 펴준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차트가 엄청 쫙 펴져요. 이 미래아인지도 제대로 간다면은 왜 제가 이런 그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하냐면 여기 타점이 여기까지 한번 찍는다고. 이건 월봉상 역배열 주식이에요. 이게 120 월선이죠. 역배열 주식이 정배열되기 전에 이걸 한번 뜬다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찍었다가 빠진다고. 그래서 여기 어디서 털면 돼요. 이게 대체로 뭐 한 800원 되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주식보다 많이 높죠. 한 800원이든 뭐 그래서 한번 이걸 뚫었다가 빠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든다고. 여기를 못 찍었어요, 이때. 그죠? 이때 못 찍었죠? 예, 근데 이때는 찍을 거예요, 요번에는. 그래서 이때 못 찍었기 때문에 이때 찍는다. 그래서 요번에 상승장은 그래도 한 800원은 넘긴다. 예, 800원 넘겨요. 네, 미래아이즈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거의 팹리스 회사들을 잘 봐야 돼요. 팹리스 회사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자, 자율주행 칩 설계 5년간 1.4조 삼성 파운드리 협업 성공 사례.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엄청 갔어요.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BD 틴스랍니다. 이 독일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예, 여기에 첨단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갔는데 이런 주식은 뭔가 뭐 크게 M&A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까 이미지스도 팹리스 회사잖아요. 설계하잖아요. 설계하는 회사들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죠. 이거 미리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 이 차트가 이때부터 막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한번 상승을 좀 했죠. 그러다가 여기서 요 달부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요 달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양봉으로 올리면서 5일선을 꺾어놨죠. 그래서 오늘 길게 올렸죠. 그래서 뭐 추세로서는 뭐 조금 더 가거나 뭐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 같은 경우 뭐 지금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또 잠깐 또 숨을 고르면서 또 뭐 여기 좀 여기까지 빠지면서 또 뭐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완전 역배열이죠, 역배열. 지금 역배열.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은 좀 많이 빠졌던 주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많이 빠졌었죠? 엄청 빠졌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 쭉. 하여튼 뭐 여기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엄청 빠졌는데, 예, 여기 딱 요거 찍었네요. 뭐 60주선. 그러니까 주봉상 보면 주봉상 꼭지가 나왔죠? 예, 그럼 좀 빠질 것 같아요. 예, 빠지는데, 그래도 이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에서 나와줬잖아요. 물론 요 전에도 나왔지만, 예, 이런 주식들이 이제 추세를 좀 그래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갔다가 빠지다가 하면서 차트가.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좀 추세를 돌릴 확률이 많다. 그동안 하락해서. 그래서 뭐 하락도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차라리 아까 삼성전자나 그런 주식보다 이런 AD 테크놀로지가 추세 전환의 징후가 더 정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오팩트가 상승했다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도 이렇게 빠지는 게 이렇게 보면 좀 아직까지 단타성이에요. 그래도 이런 주식들도 보시면 엄청 빠졌죠. 이게 뭐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죠. 근데 지금 이제 뭐 협업하면서 뭐 로봇을 해가지고 뭐 의료기기 뭐 그런 거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때 생긴 갭 있죠? 예, 이 갭을 거의 메꿨죠? 예, 거의 메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메꾼 거라고 봐야죠. 그럼 다시 추세를 뭐 여기서 어쨌든 큰 하락만 없다면 일정 기간 이렇게 횡보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하지만 이렇게 완전 역배열로 바뀌었다가 그랬을 때는 이 121선이죠. 이걸 찍으면은 빠진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엄청 빠지다가 한번 이렇게 쿡 눌렀어. 그래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이거는 여기 어디서 팔면 된다.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팔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깼다가 뺀다고. 그게 특징이에요. 왜 깼다 빼겠어요? 여기서 이제 더 간다 뚫었다 하고 더 붙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갇히는 거야. 얼마나 갇힐까요?
예, 그래도 한 2개월 이상 갇히지 않을까요? 예, 많이 갇히면은 뭐 몇 년, 몇 년일 수도 있죠. 많이 상승한 주식은 뭐 몇 년 이상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배열인지 정배열에서 상승이 하는지 아니면 이평선을 모으려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 그냥 뭐 주식이 그냥 뭐 주식으로 뭐 이렇게 가는 주식이 있다고 막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방법은 하지 마시고 적어도 추세와 이 사람이 그림을 차트쟁이가 어떻게 그리려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물론 맞히지 못할 경우도 많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반은 맞춰, 반만 맞춰도 그게 어디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실력을 키우세요. 네, 이노시스가 그래도 오늘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엄청 빠졌죠? 네, 엄청 빠졌어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좀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빠졌다가 여기 지지하고 지금 살짝 횡보하고 있죠? 예, 횡보하고 있는데, 예, 횡보하다가 최소한 여기는 한번 찍는다니까. 찍었다가 다시 빠지지, 당연히. 빠져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지지가 안 나오면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미래아이즈도 여기 찍었다가 계속 빠져서 200원대까지 막 200원대 초반까지 갔죠.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주식은 뭔가 큰 문제가 있어 급등을 했 뭔가 재료가 터지면서 물량이 터지면서 뭔가 이제 기대심들도 가라앉고 근데 이제 다시 뭔가 좀 상승을 하려는 것 같죠. 그렇다고 이 주식이 정말 뭔가 엄청난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이 고점은 절대로 못 뚫어요. 이렇게 많이 뺀 다음에는 이렇게 수렴을 해요. 수렴 대체로. 수렴은 뭐죠? 수렴의 엄연한 그 수렴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수렴했다가 다시 빠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수렴하는 이유가 뭐죠? 예, 먼저 팔아서 그래요. 먼저. 간단하게 해서 먼저 판다. 먼저 판다. 사람의 심리가 차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 고점 근처 곧 오면 팔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5천 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나는 제가 5천 원에 판다고 그랬으면 난 5,990원에 팔 거야. 저놈이 5,900원에 판다고 그랬 99원에 판다고 그랬네. 나는 4,099원. 나는 4,980원에 팔 거야. 나는 4,900, 뭐 이런 식으로 먼저 파는 거야, 먼저. 근데 큰 놈이 먼저 파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고 이제 구라치고 이거 뛰어넘는다고 그러고 예, 먼저 파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그래서 이 수렴은 장기적인 월봉상 수렴하는 거나 주봉상 수렴하면 만약에 그 주식이 다시 12모에서 상승한다? 그럼 대충 그 목표가가 보이죠, 목표가. 수렴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수렴은 뭐 이렇게도 수렴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도 수렴하고 뭐 이거 그렇죠. 이렇게 수렴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주식이 한번 급등한 다음에 수렴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죠. 또 이렇게 해먹고 그렇죠? 예. 그런 거 많아요. 이노식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렴하는 건 먼저 팔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심리적으로 그런데 결국 뭐야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뭐겠어요? 먼저 파는 놈이 어쨌든 좀 덜 먹어도 먼저 파는 놈이 그 욕심을 컨트롤하는 놈. 먼저 파는 놈은 뭐가 있어요? 욕심을 컨트롤해서 뭐야 이 가슴에서 판 거죠. 머리에서 판 게 아니라. 그죠? 이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식에서는 결국 그 사람은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승자가 돼요. 승자. 예? 그래서 먼저 팔 생각을 자꾸 하시라고. 예? 물론 끝까지 발라먹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큰 재료가 있을 때고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장이 불안할 때는 욕심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 예? 덜 먹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덜 먹고 수익을 내는 거. 예, 명심하세요. 주식은요,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만에 A스토리 한번 해보죠. 뭐, 엔터, 뭔가 제작하고 이런 건데, 그렇죠? A스토리도 오늘 뭔가 급등을 했다가 밀렸죠. 예,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갭을 한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일 5일선이 올라오겠죠? 그럼 5일선 이렇게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내일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 바닥에서 엄청 터졌네요. 예, 기사는 뭐가 떴나 본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급등할 수 있어요. 저도 체크해 놓을게요. A스토리 차트 괜찮습니다.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이렇게 눌렀다고 해서 이 장기 이평선 맞고 때려 맞은 건데
하루 쉬었다가 다음 날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또 뚫을 수가 있어요. 또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장기 이평선에서는 한번 고개 숙이면서 겸손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겸손하게 한번 빠져줘야 돼요. 이렇게 빠져줬다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번 빠져줬다가 다시 5일선 찍고 내일 가든 그 다음 날 가든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추세는 이렇게 가겠죠. A스토리 잘 보죠. A스토리 괜찮습니다. 네, 에코프로 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속적인 상승 주식이죠. 요번에도 많이 안 빠졌죠. 다시 또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그죠? 괜찮죠? 예,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를 맞고 오늘 조금 빠졌는데 다시 또 이렇게 뭐 약간 돌려서 조금 돌리던가 아니면 그냥 내일이라도 다시 또 갈 수 있겠네요. 예, 에코프로는 제가 왜 계속 해드리냐면 주가가 폭락한다면 이런 거 30% 만약에 폭락하고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환율 때문에 무너진다면 이런 걸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추세가 완전 살았다가 한번 무너진 거 다시 회복력이 강하다. 계속 강조해요. 회복력 강한 거. 에코프로, 또 뭐 있죠. 하나기술, 뭐 이런 거. 예, 뭐 한솔재지,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왜 사업성이 좋냐면 펫배터리를 뭔가 다시 그 재생하는 이런 재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도 좋죠. 예, 좋죠. 여기서 다시 빠졌다가 다 살렸어요. 제가 요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요때부터. 예, 지금 그래서 계속 살렸죠. 그래서 최고가 오늘 뚫었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펫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오늘은 두 종목만 하는데 아무래도 웰크론 한택도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추상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역시 예상대로 이런 게 다시 재차 상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머리에 박아두세요. 머리에 박아둬. 이렇게 고점에서 한번 빠진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이렇게 돌아서 다시 둔다는 거. 그죠? 그땐 좀 강력하게 뚫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오늘 장이 좋다면은 이게 좀 밀렸다가 이 전번 고점에 한 30%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원래 제대로 가면 30%까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 장이 앉아서 이렇게 못 올라갈 거고 한 10%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최고가를 이렇게 다시 재뚫었을 땐 원래 한 30%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요, 힘이. 예, 그렇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여기서 조금 더 깜짝거리다가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예, TPC 조만간 나와요. 조만간 나와요. 제가 이거 그려줬죠? 저기 금요일인가? 요거. 예? 급등해서 여기서 던지라고. 분명히 여기서 한번 나온다고, 이거.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몸통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럼 어디서 던지라고? 여기서 던지라고. 여기서 던지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상한가 가봤자 뭐 한 이 정도 갈 텐데, 근데 이게 뭐 요거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딱 좋은 차트예요. 굉장히 많이 빠진 차트예요, 이거. 지금 요렇게 봐서 그런데. 그리고 재료가 있죠. 3D 바이오 프린터, 재생 피부 만들어내는 거. 그게 상용화가 되죠. 상용화. 4분기에. 자, 왜 이 주식을, 왜 저런 게 하나 나오냐면, 물론 지금 이 주봉하고도 아직도 안 붙었어요. 이게 지금 7,200원에서부터 빠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좀 딱 단 다음에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급반등.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쭉 한번 긴 주봉상 나올 수 있다고.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TPC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상용화가 되면 4분기를 봤자 지금 10월 달도 다가고 11, 12 두 달 남았죠. 그렇죠. 이런 주식들 제가 지금 이미지스 TPC 그다음에 또 요렇게 4분기에 재료가 있어서 그나마 주가가 빠져도 나중에 뭐 어느 정도 그런 거 나오면 복구될 수 있다. 이미지스 TPC하고 또 계속 뭐 하고 있죠? 인콘 있잖아요, 인콘. 제가 이거 맨날 끝날 때 하죠? 왜 하겠어요? 예, 조금씩 사두라고요. 이미지스는 좀 올랐어요. 이미지스, TPC, 그럼 또 하나 보죠. 자, 인콘이 오늘도 이렇게 속임수가 한번 쫙 나왔죠, 6%. 오늘도 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이제 개인들이 붙고 그러니까 지금 떨굴려고 그러는 서 한번 좀 밀 수도 있어요. 지금 다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한번 살짝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어쨌든 이거 이평선을 다 찍었잖아요, 이날. 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게 이제 요번 주말이 될지 어째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잘 봐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랬죠? 올려놓으면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나오고 이렇게 좀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했다가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평선이 모이게끔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지. 어쨌든 11월에 얘는 뭐 예, 저 미국 자회사가 저 뭐야 스펙하고 합병을 하잖아요. 그 차익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뭐 FDA 뭐 승인 나는 것도 있대요. 약이 걔네가. 그래서 호재를 계속 한번 몰아넣는 거지. 그게 11월에 많이 몰아넣었죠. 그래서 11월이니까 대충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런 과정이 있으면 급등주라고 급등주. 그죠? 인콘. 그리고 인콘이 매력적인 게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 때 대박을 먹으려면 이런 거 내야 돼. 계속 얘기하죠. 자, 여기서 15,000원. 자, 15,000원에서 15,0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빠졌죠? 15,000원에서 뭐 800원까지, 880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1,500원이죠? 딱 10배 빠졌어요, 10배. 그죠? 네, 10배가 빠졌어요. 10배가 빠졌으면 네, 5배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5배? 아니, 3배만 칠까요? 아, 5배는 좀 너무 많다. 한 3배, 3배에서 한 2배 나오면 이렇게 해. 근데 이게 또 뭐, 타점이 보이죠? 월봉상? 네, 요거. 월봉상 요거. 자, 한 4,500원? 4,500원? 대충. 하여튼 뭐 요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완전 역별로 바뀌었을 때, 요걸 이렇게 하면서 뚫었다가 빠진다고, 이렇게.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쌓아올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대충 타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타점이 나오죠? 네, 장기 평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좀 보면서 매도 가격을 대충 짐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매도도 그 전날 계획을 짜야 돼요. 만약에 상한가 한 두 방 먹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하셔야 돼, 자꾸. 이거를 뭐, 그냥 어리버리해서 어디까지 가죠? 막 물어보고, 매수를 하니까 계속까지 가야 돼. 근데 그 다음날 또 하한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죠. 주식은 수렴해요. 왜 수렴하죠? 욕심을 컨트롤해야 돼. 먼저 팔기 때문에. 먼저 파는 놈은 뭐죠? 욕심을 컨트롤할 줄 아는 승자. 조금 덜 먹고 오랫동안 계속 투자자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저도 그게 쉽지 않아요. 더 먹고 싶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미지스를 어저께 상한가 먹고 오늘 6%대쯤 올랐을 때 팔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 욕심이 그 정도는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오늘 만에 팔았다면 더 싸게 살 수 있었겠죠. 종가에 들어갔으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욕심 컨트롤을 오늘 실패한 거예요. 실패.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대신 2, 3일을 버리는 거죠. 다시 2, 3일 또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뭐 어쨌든 3,000원 넘어서 가면 많이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이런 인콘 같은 경우도 조만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거죠. 11월 달에 과연 주가가 빠지는데 들고 넘어가 2월을 해야 되는 건지. 그죠?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하게 된다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재료가 안 나온 상태면 뭐 전체 장이 망가진다면 이 시작점이 더 빠지겠죠. 시작점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주식하면서 이 시작점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죠? 이 시작점이 하락한 거죠. 그죠? 주식들이 시총이 그 종합지향이 빠지면서 시작점이 만약 5,000원에 출발할 줄 알고 5,000원에 횡보했던 주식이 지금 3,5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작점이 떨어진 거예요, 시작점. 근데 나는 7,000원에 샀다 이거지. 7,000원에 샀는데 계속 빠져. 재료는 있어. 근데 재료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 그 5,000원대 계속 보였는데 3,500원이 된 거지. 근데 또 더 빠질 수도 있죠. 왜요? 재료가 안 나오는 거야. 나와야 될 재료가. 그러면 뭐 2,000원까지 빠지는 거죠. 시작점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점이 빠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죠? 목표가가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5,000원대 만약에 처음에 7,000원에 살 때는 최소한 14,000원 가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떨어진 거야, 시작점이. 그래서 5,000원대 횡보를 뭐 3달 정도 했어.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지. 조만간 재료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뭐 한 12,000원이나 뭐 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가겠지. 또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시작점이 3,500원 떨어졌어. 그럼 3,500원인데 이게 14,000원까지 가겠어요? 못 가지. 그건 정말. 그래서 시작점이 떨어지고 전체 시황이 좋으면 나빠지면 목표가가 떨어져서 시작점이 떨어지는 것, 시작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캐치를 해야 된다고. 시작점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5,000원이라도 매도치고 기다려야지. 그게 원칙이지. 그죠? 길게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11월에 개폭락을 한다면 내가 7,000원에 샀는데 시작점이 5,000원, 지금 현재 3,500원에 가 있는데 재료는 좋아요. 한 두 배 정도,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갈 것 같아. 그런데 시작점은 얼마가 된다? 2,0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은 7,000원이야. 한 7개월 전에. 자, 그러면 재료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재료가 나왔어. 그럼 얼마 갈 거야? 2,000원에서 6,000원. 그럼 내가 최고가에 던져도 6,000원에 던지는 건데. 그죠? 본전은 못 찾아요. 그래서 주식은 시작점이 중요해요. 시작점 왜 중요해요? 시작점이 떨어지면 목표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세력들이 목표가를 다시 조정한다고요. 네. 그렇죠. 올리는 사람도 부담스럽죠. 무슨 주식을, 예? 내가 14,000원 올리기로 했을 때는 7,000원대였고, 주가가. 2,000원까지 어쨌든 걔네도 일정 부분은 털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잡으려고. 그래서 2,000원대 다시 많이 매집을 했는데, 얘네가 14,000원까지 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되냐 이거죠. 전체 시황이 안 좋은데. 그래서 시황이 안 좋고 전체 장이 망가지면 시작점이 떨어지면 목표가가 떨어진다. 이거 머리에 대가리에 박아주세요. 대가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머리에 박아주시라고. 예? 머리에 제가 좀 직선적으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머리에 박아주셔야 돼요. 머리에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